안녕하세요. 오늘도 판도라 이야기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결혼한 지 5년 된 30대 후반 여성의 고민 사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시죠? 이야기 시작해 보기로 할게요. 오빠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까요? 먼저 남편을 만나게 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 직업은 원래는 학원 강사였어요. 아이들 수학을 가르쳤죠. 나름 서울에서 잘 나가는 수학 강사였어요. 수입도 꽤나 쏠쏠했고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학원에 온 지 몇 달 되지 않은 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학부모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학부모님은 저희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 인사 드리러 왔어요. 아이가 수학 성적 때문에 늘 반에서 1등을 못했는데 선생님 만나 수학 성적이 좋아져서 1등을 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더니 제게 대뜸 선생님 미혼이시죠?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없다고 하니 그분이 자기 집안에 대기업 다니는 훈남 사촌동생이 있다면서 저와 잘 맞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면서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3년째 솔로였기에 그 당시 좀 외롭기도 했고 못 이기는 척 학부모님의 소개로 남자를 소개받기로 했어요. 그렇게 만나게 된 게 남편이었어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전 한눈에 반했어요. 정말이지 왜 깔끔하게 생긴 외모가 제 마음을 사로잡더라고요. 남편은 시골에서 자랐는데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했고 대학교 때 서울로 올라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취를 했다고 해요. 늘 장학금을 타고 다녔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입사해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남편 밑으로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고 시골에서 농사하시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했고 남부럽지 않은 부부였어요. 늘 친절한 남편, 그리고 서로 맞벌이다 보니 바빴지만 여유로운 생활, 그리고 주말마다 늘 여행을 함께 했어요. 남편과는 그리고 잠자리도 좋았어요. 실은 여태껏 만나왔던 남자친구들과 비교될 정도로 너무 잘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왜 간지러운 곳을 잘 긁어준다고 할까요? 어쩔 때는 밤새 시달린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발라당 까져서 더 좋다고 자기를 이만큼 받아주는 여자는 처음 본다며 그거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생각해보니 그동안 남자친구들은 제 체력을 당할 남자가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저와 궁합이 잘 맞는 남자가 제 남편이었어요. 게다가 그는 관계에 대해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노력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야 시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참 좋았어요. 어쩌다 서로 싸우더라도 한잠 자고 나면 다 풀려졌어요. 이게 좋으니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정말 잠자리만도 최고였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행복은 잠시일까요? 우리의 사랑에 질투가 났는지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겨울 눈이 내리던 어느 날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갔다가 오는 길에 차가 미끄러졌고 마주오던 차에 부딪혀서 크게 사고가 났어요. 저는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었는데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뛰쳐나갔습니다. 남편은 위독했고 척추를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긴급하게 수술을 했고 중환자실에 오래 있었어요. 의식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의식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 말씀이 하반신 불구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일주일 뒤 남편은 의식이 돌아왔고 중환자실에서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하반신이 못쓰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일이었어요. 왜 하필 우리 남편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늘이 원망스럽고 세상 모든 것이 다 싫어지더라고요. 그런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남편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런 아픈 남편을 두고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남편은 그렇게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한동안 집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제가 학원에서 돌아오면 남편 산책을 해주었죠. 그러다 남편이 어느 날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프고 나니 이런 도시 생활이 싫다고 하면서 시골집에서 흙냄새 맡고 살고 싶다고 했어. 저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고 시어머님께 이야기를 하니 결혼 전에 남편 방으로 쓰던 곳을 다시 정리하고 도배를 다시 해주셨습니다. 남편을 데리고 시골에 내려갔고 저는 일 때문에 다시 서울에 올라와야 했어요. 남편을 그렇게 시골에 두고 올라오니 텅 빈 집에 저 혼자 당근하니 남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시골에 내려가기 전 저에게 말을 했어요. 경이야, 우리 그만 헤어지자. 너 아직 젊어. 난 이제 남자 구실도 못하는데 날 그만 놔주고 좋은 사람 만나. 괜찮아. 라고요. 판도라 이야기. 제 마음이 참 찢어졌고 남편에게 책임지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슬픈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일 중독에 제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학원에서 쓰러지게 되었고 병원에 가보니 너무 과로했다고 휴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남편이 보고 싶어 학원에 한 달 정도 휴가를 내고는 시골집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고 반겼고 저 또한 오랜만에 남편을 보니 좋았어요. 그날 밤 손을 잡고 자다가 제가 애를 써보았지만 반응조차 없는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등을 돌렸고 우리는 서로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시골에서 지내다 보니 어머님은 직접 키운 농산물로 밥상을 늘 손수 차려주셨고 저는 그래도 편안히 생활할 수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남편의 휠체어를 끌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고요. 그래도 남편이 살아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수술 이후로 점심을 먹고는 늘 정신없이 잠을 잤어요. 정말이지 몇 시간 곤하게 자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시어머님과 도련님은 늘 농사일에 바빴어요. 도련님은 전문대를 나와 이것저것 사업을 한다고 일을 벌이고는 잘 되지 않았고 아버님 돌아가신 뒤 아버님 하시던 농사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곱상하고 깔끔한 외모였지만 5살 어린 도련님은 잘생긴 외모는 아니었지만 체격이 좋고 남성미가 넘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상당히 더운 여름날이었고 점심을 먹고 남편은 잠에 취해 잠을 잤고요. 저는 집안 청소를 마치고 샤워를 하고 물기를 닦고 있는데요.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덩치 큰 사내가 저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물기를 닦다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도련님이었어요. 도련님이 이 시간에 들어오지 않아 편하게 씻고 나왔는데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더라고요. 다시 나오니 도련님은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를 하는데 도련님이 저를 보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런 도련님 모습을 보니 귀여웠어요.
그날 밤 자다가 깼고 마음도 싱숭생숭하니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갔어요. 그런데 도련님이 어머님께서 오래전에 담가 놓으신 인삼주를 드시고 있더라고요. 도련님,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형수님, 마음이 뒤숭숭해서 한잔하고 있어요. 그런 형수님은요? 네, 저도 자다가 깨서 잠이 안 오고 그래서 물 마시러 왔어요. 형수님도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인가요? 도련님은 술에 취했는지 저의 손을 덥석 잡고는 저를 도련님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순순히 따라갔고 그날 몇 시간 동안 도련님이 숨겨놓았던 대단한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사람이 다시 보이더군요. 다음 날 아침을 먹는데 도련님의 저를 보며 얼굴을 붉히시더군요. 저 또한 입가에 옅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남편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나 장보러 같이 나갈 때 차 안에서 그리고 조용히 자다가 빠져나와 도련님 방에서 숨 죽이며 황홀한 시간을 자주 보내게 되었어요. 몰래 먹는 떡이 왜 맛이 있는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이 채워주지 못하는 빈자리를 도련님이 한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었고 그렇게 우리들만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조용히 유지해 가었습니다. 그렇게 휴가기간은 끝나갔고요.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아직도 생각하면 도련님과의 시간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뭐랄까요? 정신줄 놓을 만큼 기쁨을 주는 시간이었고 금지된 것에 대한 스릴도 만점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골에 내려가려고 노력 중이에요. 언제까지 우리 관계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저는 위로받고 싶네요. 시골에 계속 있고 싶어도 벌이 때문에 일을 해야 돼서 남편 병원비도 대야 하고요. 저를 손가락질 하셔도 좋아요. 그래도 전 이렇게라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남편의 빈 자리 채우면서 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라고요. 오늘은 시골에 내려가는 날이에요. 남편을 봐서 좋고 그리고 도련님 배 생각하니 손에 식은땀까지 납니다. 이런 저를 이해해 주실 거죠? 오빠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어요?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불구가 된 남편과 그의 아내, 그리고 도련님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안타깝고 뭐라고 말하기 힘든 것 같네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재미있는 이야기로 우리 다시 만나요. 오빠들, 안녕.